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경제TV의 오민지 기자님의 유일하게 주가가 오른 빅테크 기업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미국 기업 IBM은 주가 방어에 성공도 하고 올 한 해 상승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CNBC에서 밝힌 내용인데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가 넘는 IT 기업 중에서 올해 주가가 하락하지 않은 기업은 단 2개 기업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 VM웨어 그리고 IBM입니다. VM웨어는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IBM은 올 한 해 양호한 실적 그리고 주주 친화 경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IBM과 VM웨어 두 기업의 주가는 각각 133.66달러와 115.88달러였습니다. 지난밤 각각 142.42달러와 121.33달러를 해서 올 한 해 6.55% 그리고 4.7% 상승했습니다. 상승률만 보면은 굉장히 낮은 기록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애플은 28% 넘게 하락을 했고 인텔은 50% 넘게 테슬라는 72.72%나 하락했다는 점에서 상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과 더 인연이 있는 회사인데 2011년에 워렌 버핏은 IBM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거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IBM 실적이 부진했고 결국 2018년에 IBM을 평균가 140달러에 모두 처분했습니다. 워렌 버핏한 평균 단가는 170달러입니다. 주당 30달러 정도를 손해보고 판 것입니다. 그때 버핏은 IBM에 실망했다면서 다시는 기술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IBM이 굉장히 우울했던 시기를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2020년에 새로운 리더를 맞으면서 환골탈태를 하게 됩니다. 아르빈드 크리슈나가 새 CEO로 오면서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새로운 퀸텀 세이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G16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체질 개선과 외형 성장을 거듭하면서 IBM은 올해 3분기에도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3분기 잉여 현금 흐름도 정년 대비 25% 증가했고 연간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IBM은 3분기에 배당금으로 15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들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다양한 많은 IT 기업들이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한 상황 속에도 IBM은 대응을 잘했는데 2023년에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M의 경우 주요 사업부를 분류하자면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컨설팅, 인프라 관련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쪽은 특히 경기 침체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IBM이 전략적 투자와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을 해왔고 글로벌 전 시장을 아우르는 규모로 사업을 꾸려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대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들이 2023년에 수요 둔화를 얼마나 보일지 IBM의 대응이 어떨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좋고 배당금 지급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IBM에 관한 오민지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정다은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미국 소설이 한국 웹툰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네이버는 와피드 작품을 내년 한국 웹툰화로 바꾸길 계획하고 있고, 카카오는 레디시 소설을 웹툰 연재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인수 속속 결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북미 자회사 와패드 소설을 처음으로 웹툰화해 국내에 선보입니다. 경쟁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웹소설을 국내 웹툰으로 제작해서 연재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올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인수 비용을 치르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결과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해외 웹소설을 처음으로 국내 웹툰으로 제작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여태껏 국내 흥행 IP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역으로 해외에서 히트친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선보이면서 지식재산권 선순환을 구축했다는 분석입니다. 네이버 웹툰을 보면 와패드 웹소설 두 편을 국내 웹툰으로 바꾸는 과정을 겪고 있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레디시 웹소설 3개를 이미 연재하고 있거나 또는 내년 연재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역수입이 가능해진 이유는 지난해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양질의 원천 지식재산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6,600억 원을 들여서 와패드를 인수했고, 카카오는 타파스, 레디시, 우시아 월드를 1조 1천억 원 넘게 들여서 인수했습니다. 양사는 지난해 글로벌 최대 스토리텔링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북미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시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양 기업은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오는 27일부터 북미 네이버 웹툰에 연재했던 Everything is Fine을 국내 네이버 웹툰에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조회수 8,000회를 넘긴 초흥행작으로 올해 미국 주요 만화 시상식인 합의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작품입니다. 또한 카카오 엔터 역시 레디시 1위작인 더 빌리어네어스 서러게이트와 인기 로맨스 판타지 작품 마이 프레트 프린스도 웹툰으로 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 카카오 페이지와 웹툰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네트워크 강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정다은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이상 필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